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등 이른바 한화 방산 어벤져스는 항공 우주, 방산전자, 정밀유도, 첨단 체계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 경쟁력으로 최근 잇따른 수주와 수출 낭보를 전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와 헬기에 장착되는 차세대 엔진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엔진 개발과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기 수리용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개발 선두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조업체 영국 롤스로이스와 1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롤스로이스가 생산하는 모든 항공 기종의 트렌트 엔진에 장착되는 터빈 부품 10여 종을 2045년까지 최소 25년간 공급한다. 또한 미국 GE 등과 엔진 부품 공급 계약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 한화디펜스는 신규 사업 수주와 성능 개량, 각종 외주 정비 계약을 따내며 안정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수주 금액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해 1조 2천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화디펜스는 지난달 29일 방위사업청과 K9A1 자주포 성능 개량 외주 정비 계약과 지대공 미사일 체계 천마 외주 정비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구형 벌컨포를 대체하는 30mm 자륜형 대공포 최초 양산 계약, K56 탄약 운반 장갑차 추가 양산 계약을 이미 맺은 한화디펜스는 겹경사를 맞은 셈이다. 하반기 수주 전망도 밝다. 한화디펜스는 K105A1 자주포 추가 양산 계약과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외주 정비 계약 등이 예정돼 있고,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체계 개발과 120mm 자주박격포 양산 계약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예상 수주 금액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올해 전체 수주 금액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방산 부문에서 지난해 2조 2천억 원의 사상 최대 수주 규모를 기록한 한화시스템은 올해도 고도의 기술력으로 군의 각종 전투체계 구축 수주에 나서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항공기 첨단 방어 시스템 지행성 적외선 방해 장비의 초도, 운용 시험 평가 지원 용역 사업에 착수했다. DIRCM은 항공기에 장착하는 휴대용 적외선 유도탄 대응 장비로 적이 미사일 공격이 탐지되면 적외선 방해 레이저를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한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작전 운용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받아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화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와 손잡고 본격적인 에어택시 사업 모델 개발에 뛰어든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9년 7월 국내 처음으로 도심항공교통시장에 진출해 에어택시 기체 버터플라이와 운항 관련 통합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에어택시 기체 개발은 한화시스템이 담당하고 시설 인프라 구축은 KAC가 맡아 수익 창출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방산 부문에서 연간 수주액 2조 2천억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KFX 때문에 일본 F-35 추가 구매. 일본의 F-35 추가 구매는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사실상 좌초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심지어 여객기 개발 사업도 기술력 부족으로 백지화되어 버린 상황이다. 실제 일본의 항공기술은 매우 후퇴했다. 이는 아베 집권 후 일본의 높은 미국 무기 의존성이 불러온 결과다. 한국이 일본 꼴 안 내려면 미국 의존을 낮추고 최대한 스스로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F-35는 만능이 아니다. 우선 한국이나 일본이나 F-35 경우 자체 개발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마음대로 장착하지 못한다.
설사 미국이 허락해도 시스템을 결합시켜야 하기에 자체 개발 미사일 한 발 장착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며 웬만하면 미국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거기다 수리 및 정비에 있어서 제약과 시간이 따르기에 운영 효율이 낮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 실제 일본에서 F-35 수리 정비 시 일본 기술자 완전 배제 및 비밀리에 미국 기술자만 입대해야 한다. 더욱이 F-15K도 부품 조달에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F-15K의 운용률은 60에서 70%밖에 안되며 나머지 전투기는 그냥 대기 중이므로 F-35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한마디로 F-35 경우 100대 중 50대만 운영할 수 있어도 성공적이며 유지비가 불과 몇 년 안에 전투기 값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미국 경우 F-35 플러스 4세대의 전술을 구성하는데 이는 F-35가 스텔스 기능에 역점을 두었기에 은밀한 침투행 우수화나 기동성, 무기장착, 교전 시간 등 공중전에선 오히려 4세대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평을 듣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F-35가 은밀한 선제 공격을 하고 공중전은 4세대 전투기가 맞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근래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기에 만일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기술이 등장한다면 F-35는 막말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에 더더욱 스텔스기만 운영하는 전술은 기피하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이 F-35를 대량 판매하는 것은 이미 스텔기를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많다. 물론 스텔스 기능과 공중전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F-22가 있지만 이는 너무 비싸서 미국도 100대 조금 넘게 가지고 있을 뿐이기에 이 숫자로는 미국방 전체를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 참고로 F-22는 수출 불가다. 분명한 것은 4세대 전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자체 전투기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F-35로 일본은 한국을 공격하지 못한다. 왜냐면 탑재 무기도 그렇지만 공격 제약을 미국으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반면 KF-X는 유사시에 언제든지 일본을 공격 가능하다. 어쨌든 자체 전투기가 있어야 유사시 핵탄두까지 만들어서 장착할 수 있으며 특히 자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서 각종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체 개발 무인공격 드론과 연합하기 위해서도 자체 전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KF-X 무인공격 드론의 전술을 구성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미군사 정보진은 이런 조합일 경우 F-35는 확실히 능가하면 F-22와 동급인 전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KF-X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공중전역에서 일본을 확실하게 압도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국내 보수 언론에선 지속적으로 KF-X 비하 및 비난 기사를 보도했었다. 이는 현재 국내 보수 언론이 이미 일본 우익 자본에 점령당한 친일 매국 언론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가짜 보수 및 가짜 보수 언론에 현혹되지 말고 정문 믿겠으면 외신을 봐라. 누누이 말하지만 박정희 때 보수는 미국 몰래 핵탄두까지 만들려고 했던 자국우선의 보수였으나 지금의 보수는 미국 세력, 사이비 종교, 이익집단, 보수파리, 맹종하는 노인들만 모인 곳으로 전락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공인 특파원이 되기 위한 언론사 현지 지국의 설립은 쉽지 않았다. 3개월이면 충분하리란 예상은 빗나갔고 6개월 특파원 비자가 만료돼 싱가포르를 다녀온 다음 달에야 허가가 났다. 더디고 불확실한 행정체계에만 손봐도 인도네시아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는다. 중국과 인도만 아시아로 알았던 18세기 서양인들 시각이 도용돼 인도 역삼들이 어원인 인도네시아를 오죽하면 교민들은 인도네시아라고 부를까. 빨리빨리 문화가 뺀 한국인들은 현지 행정 처리에 속이 터진다. 작년 말 양국 정상 간합의에도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 그렇다. 위납 분담금은 쌓여만 가고 그에 따른 한국의 비난 여론도 비등한데 인도네시아는 요지부동이다. 현지 정가에서
조코이와 브라보워 그리고 천사만 안다고 할 정도로 안개 속이다. 첨단 무기 공동 개발은 양국 모두에게 전인미답이라 잡음을 피할 수 없다. 러시아 전투기 구매 운운하는 국방장관의 행보가 우리로선 못마땅하지만 2년 전 추진했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걸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당장 구매와 차세대 개발은 엄연히 다른 분야다. KF-X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국방장관도 이런 사실을 최근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설사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더라도 손해를 보는 쪽은 인도네시아다. 지금까지 낸 분담금 중 2천억 원 이상을 날릴 뿐더러 현지에 1천억 원을 투자한 관련 시설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국가 평판 하락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손실도 더해진다. 양국 방위산업협력엔 9년 사업 끝에 우리 기술을 이전받아 조립한 뒤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수심 250m 자망에 성공한 잠수함 3번함이 있다. KF-X는 동남아 시장 개척, 방산 파급 효과, 국가 브랜드 격상 등 우리 미래 국익에 중요한 사업이다. 양국 정상이 호형 호재하는 만큼 형인 우리가 좀 더 아량을 베풀어도 된다. 시간과 대의는 우리 편이다.